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각함수 편으로 돌아왔어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끝내고 다른 파트 삼각함수 모양으로 왔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바로 각입니다. 각을 보려면요, 자, 요렇게 생긴 선이 하나 필요한데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선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치만 앵글, 각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초선과 동경, 이 시초선은 여기에 고정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각도기를 볼 때 각도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선은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각을 이렇게 재는 거였죠. 오랜만에 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요. 지금 이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여기를 뭐라고 하면 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근데 이 선이요, 이 동경이라는 애가 움직이는 애인데 시초선은 고정이고 동경이라는 애가 움직이는 애인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래 그죠? 원래 같이 각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바로 여기는 무슨 방향이냐면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건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 각을 알기에 앞서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30도는 어떻게 표시하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30도 이렇게 표시했겠죠. 그런데 이 선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와도 되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선이 여기에서 반대로 가도 이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가도 여기에서 두 바퀴 돌고 여기로 와도 이 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0도랑 몇 도랑 똑같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390도에 있는 각과 똑같아요. 왜? 우리의 각은 한 바퀴 360도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30도를 올라갔기 때문에 한 바퀴가 390에서 30도에서 390과 똑같을 수 있고요. 그럼 또 여기다 얼마를 더해요? 360을 더하면 얼마랑 똑같다? 750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또 360도 하고 또 360도 하고 무지하게 많고요. 이쪽도 반대쪽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0과도 똑같고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30도랑 같은 각, 즉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동경이라는 선이 같은 위치에 있다. 30도도 여기, 390도도 여기, 뭐 750도도 여기, 마이너스 330도도 여기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 같은 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킵니다. 하나로 바꿀 거예요. 그걸 무슨 각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일반각이라고 씁니다. 일반각의 표현은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시되죠. 이 세타가 각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타가 바로 뭐냐? 세타는 바로 0도부터 360도 사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n은 뭐냐? 바로 정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30도를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30도는요, 30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표시해요. 자, 왜? 0 집어넣으면 30도고요. 1 집어넣으면 390, 2 집어넣으면 750, n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0, 얘네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390도도 어떻게 표시하느냐? 방금 전이랑 똑같이 표시합니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30도로. 자, 왜? 여기 있는 건 390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여기 있는 각은 0도와 360 사이로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500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500도는요,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자, 얘가 360이 오버되잖아요? 360을 뭐예요? 빼요. 그럼 얼마가 남느냐? 24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도를 안 썼지만. 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각도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얼마나 해보냐? 마이너스 400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00도. 자, 이건 어떻게 표시되느냐? 무조건 360 곱하기 n은 보시면 얘네가 뭐냐? 고정이고요. 이 뒤에 있는 각들만 바뀝니다. 이거 플러스. 여기다 360을 더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40이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양수 0에서 360까지니까. 그럼 한 번 더 더하세요. 마이너스 40에 360을 더하면 얼마다? 32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자, 문제에서 항상 무슨 각? 일반각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싹 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n은 정수요, 세타는 0부터 360 사이의 각이다. 배우셨죠? 이걸 배웠으면 이제 두 번째, 아니 뭐 이건 기본적인 일반각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를 배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원래 원 그리려면 여러분 뭔지 알죠? 영상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다 보면 미술 시간 배웠나요, 여러분? 원이 원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무슨 소리야? 원이 원처럼 된대. 여기가 반지름이 R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 얼마예요? R이에요. 자, 그럼 이 반지름과 반지름이 있으면 여기는 무슨 길이라고? 호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호의 길이. 그럼 요건 이제 살짝 지워.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꼴을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부채꼴을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 호의 길이도 길이니까 여기도 뭐일 수가 있냐면 R일 수가 있어요. 그때의 이 부채꼴을 얘기합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이 부채꼴. 왜 처음 배우는 그때의 이 중심각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1라디안이라고 얘기해요. 라디안 줄여서 영어로 보시면 1RAD. 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안이라고 쓰는 거예요. 용어가 새로 나오죠. 그럼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나오자마자 이제 공식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는데, 첫 번째 호의 길이를 예전에 어떻게 구했냐면요. R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라디안이다. 중심각이었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바로 뭐였냐? 호의 길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요 R과 R이 약분돼서 여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고요. 얘랑 약분돼서 뭐냐? 180 이렇게 되고,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1과 파이가 곱해서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180을 곱해서 라디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파이라고 쓰고 곱하기 1라디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인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라디안이 무엇이냐? 양변에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파이분의 180이 1라디안이다. 얘가 은근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180분의 파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얘는 각도예요. 자, 그리고 양변에 뭘 곱하냐? 파이를 곱하거든요. 그래서 파이 뭐라고 하냐?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이 라디안이 얼마다? 18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라디안이란 이 용어를 붙이기 귀찮아서 이 라디안은 뭐하냐? 생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이제부터 라디안은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다? 90도다. 즉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하냐면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 라디안은 생략한 건데 파이 라디안이 180도, 즉 파이가 180도. 얘가 180도면 이게 몇 도? 60도구나. 그러면은 4분의 파이는요? 45도구나. 그럼 6분의 파이는요? 30도구나. 자, 그리고 2파이는요? 360도구나. 제가 자꾸 파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2파이 라디안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생겨요. 자, 이거에 원래 우리가 쓰는 이 각도의, 요 각도의 이름이 뭐냐면 이 각도를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 뭐 이렇게 생긴 건 로마 숫자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로마 숫자 1, 2, 3 아라비아 숫자. 자, 이런 것처럼 얘는 60분법. 이제부터 얘는 무슨 법이냐면 호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울 거는 뭐다?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 중요해. 맨날 물어보지만요. 여러분 이제부터 호도법을 뭐로 바꿀 거냐면 60분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60분법을 뭐로 바꿀 거예요? 호도법으로 바꿀 겁니다. 즉 2분의 파이는 90도. 90도는 다시 2분의 파이.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바꾸는 건지 한 번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파이분의 180을 뭐한다? 곱하시면 되고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요. 180분의 얼마를 곱하면 돼요? 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얘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20도가 있습니다. 누가 더 무슨 법이에요? 60분법이죠. 이걸 무슨 법으로 바꿀 거예요? 호도법으로 바꿀 겁니다.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를 곱하라고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약분이 되겠죠. 60으로 약분이 되네요. 6, 38, 6, 22, 60으로 약분한 겁니다. 즉 3분의 2파이가 120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무슨 법? 호도법. 얘는 무슨 법? 60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한 번 더. 이번에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보죠. 6분의 7파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7파이를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겁니다. 얘 역수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파이가 약분이 돼요. 얘가 약분이 돼서 얼마? 6, 38, 30도. 7, 3, 210도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죠? 60법을 호도법으로 하고 호도법을 60법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면 이 부채꼴에 뭘 구할 거예요?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60분법으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무슨 법? 호도법일 때 볼 겁니다. 즉, 이 세타가 뭐라고요? 호도법일 때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자꾸 얘기해요. 호도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파이로 표현된 이 각을 호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파이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지만 줄여서 파이라고 합니다. 자, 파이의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60도면은 여러분이 바꿀 거예요. 60도를 뭐로? 3분의 파이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그때의 호의 길이 L이라고 얘기하죠. 호의 길이 공부하는 공식은요. R과 세타를 뭐예요? 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채꼴에 뭐요? 넓이 구하는 방법은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있고요. 이 식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식 보시면요. R 세타가 뭐냐? L입니다. 그럼 여기에 R 세타가 있죠? R이 두 개지만 그래서 이건 뭐다? 2분의 1 R은 원래 하나 있고 L 이렇게 뒀습니다. 자, 얘도 부채꼴의 넓이요. 얘도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쓰느냐?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둘 다 알려줬을 때는 이 공식이 빠르고요. 이번엔 반지름 혹은 호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는 이 공식이 훨씬 더 빠르다. 자, 어떤 걸 알려주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범위의 문제죠, 여러분. 문제를 굉장히 풀어서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각의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일반각. 이 일반각 얘기하니까 이 호도법에서도 일반각 한 번만 해보고 끝낼까요? 자, 이 라디안이 일반각을 한 번만 해보고 끝낸다면 요것도 일반각이 있어요. 호도법의 일반각. 여기도 일반각. 저 위치에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이거의 일반각. 여기에서도 일반각이 어떻게 되냐. 세타라고 얘기하자면 2n 파이
2n파이, 파이가 몇 도? 180. 2파이가 몇 도? 360도. 즉 360 곱하기 n을 2n파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얘가 뭐냐면 고정이에요. 이 n은 당연히 뭐다? 정수가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세타로 씁니다. 근데 이 세타는 말이죠. 0도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3분의 7파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3분의 7파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500도 같은 390도 같은 얘기죠. 즉 2파이를 넘어서 360도를 보다 커지면 360도를 빼서 구했었죠. 여기도 360도보다 커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360도가 바로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여기에 무조건 고정은 2n파이를 무조건 적고요. 여기다가 2파이를 빼야 되는데 2파이가 3분의 6. 그럼 뭐다? 3분의 1파이가 된다. 끝. 뭐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뭐 15파이 뭐 이렇게 해봐요. 자, 누가 봐도 2n파이는 고정이고요. 플러스 2파이보다 작으니까 2파이 즉 4분의 8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또 한 번 4분의 파이를 더해. 그럼 4분의 1파이가 된다. 끝! 요것도 뭐다? 호도법의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요거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알면 삼각함수는 끝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삼각함수는 거의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몇 부로 오냐? 2부로 올 건데 그 삼각함수 2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고작 각을 배운 거예요. 그럼 시작하죠. 문제 가져올게요. 아씨.